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되게 핫하죠. 저는 뭐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되게 핫해요. 그리고 그 드라마를 본 어떤 사람이 글을 하나 남겼는데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보고 얘기해요. 제목 드라마 우영우를 보니까 실소가 절로 나옵니다. 저희 형이 자폐였는데요. 제가 그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제 자폐형 있었던 썰. 아까 게시판을 보니까 자폐 가족의 현실을 알려줄까라는 글이 하나 보였는데요. 이걸 보니까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이 사람도 자기 글에서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그 최근 우영우를 보면서 순간순간 어이가 없어 실수가 절로 나오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우영우 이거는요 그냥 사회성이 없는 천재지 절대로 자폐가 아닙니다. 특히 3화에 나왔던 문상훈 이 사람도 마찬가지. 자폐로 치면은 상위 0.001%의 자폐계의 귀족이죠. 우영우에서 자폐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이건 뭐 그냥 간단히 말할게요. 자폐의 99.9%가 그래요. 지적 장애, 의사소통 불가 이걸 기본 패시브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도만 좀 다를 뿐이죠. 가끔 TV나 유튜브 같은 데서 자폐인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인터뷰하는 애들 이 사람들은 그냥 최소 자폐 상위 0.1%라고 보면 돼요. 천재죠 천재. 농담이 아니고 일반적인 자폐 가정이 보면요 기만도 이런 기만이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에요. 그리고 어제 올라온 그 썰의 경우 되게 넉넉한 집안이라 그나마 그렇게 버틴 거지 저희 집은요 그냥 흔하디 흔한 서민 가정이었습니다. 일단 아버지는 중소기업 과장이었으며 엄마는 어떤 작은 공장에서 주임을 맡고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다른 문제만 없다면 이런 환경에서 애 둘 키우는 거 큰 무리 없이 키울만 했을 겁니다. 두 분도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실제로 저희 형이 4살 때 자폐 판정을 받기 전까진 실제로도 무난했습니다. 참고로 형은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았는데 말이 되게 느리고 다른 애들이랑 의사소통을 못하는 걸 보고 그래 뭐 좀 느린 애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겠지 했는데 이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뭔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계속 아닐 거야 절대 아닐 거야 했는데 도저히 답이 없어가지고 형 나이 만 4살 때 병원을 찾았고 그때 받은 게 바로 자폐 1급 판정이었습니다. 뭐? 자폐 1급이 있으면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고? 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그냥 개구랍니다. 그냥 평범한 풍비박산 정도가 아니라 그 집안의 기둥뿌리가 아예 가루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런 물질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영혼까지 같이 파괴됩니다. 기껏 마련한 강서구 집에서 대출도 끝나기 전에 쫓겨났는데요. 그때 제 나이가 겨우 6살이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이사를 한 3번인가 정도 더 다녔는데 결국엔 이게요. 시골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어제 그 썰에서 치료비로 월 200에서 250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는요. 그냥 치료비만 그렇다는 거지. 다 때려 부시고 사고 치는 거 수습하는 돈까지 다 합치면 기본적으로 저 돈의 2배, 3배는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사고 칠 게 아예 없는 그런 깡 시골에 가가지고 사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온 가족이 시골에서 지내게 됐는데 사실 여기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일단 형을 데리고 병원에 가는 날 온 가족이 다 봉고차에 올라타요. 그리고 아버지는 운전을 하시고 저랑 엄마는 형을 양옆에서 딱 붙잡고 마치 수감하듯 그렇게 데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그지 같은 게 바로 병원이에요. 배우는 게 느리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거는 부모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다 보면은 호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러면서 계속 끊임없는 희망 고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요.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아니 그래 호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그 호전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호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혼자 밥을 먹고 편의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고 하는 그런 호전이 아니라 불렀을 때 네 아니요.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다. 그런 레벨입니다. 그리고 저희 형은 이거를 나이 15살에 겨우 해냈죠. 그 드라마 우영우 3화 맞나? 여하튼 자기 형을 죽인 걸로 재판받은 자폐아 문정훈 씨. 지난 썰에 그 사람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며 거의 아인슈타인급이라고 했는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짜 과장이 아니에요.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내 자식도 그럴 수 있다. 그 망할 병원에 쓸데없는 희망 고문 때문에 끝까지 포기를 않고
그렇게 지냈죠. 그러니까 일단 저희 아버지는 직장을 언제든 당신 일정을 맞출 수 있는 인테리어 타일공으로 바꿨으며 엄마는 그냥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머니 집에다 맡겨버렸죠. 전에 우리 가족이 살던 시골과는 또 다른 시골입니다. 물론 부모님도 마찬가지. 그냥 주말 부부가 됐고 한마디로 이거는요 온 가족이 다 흩어지고 아니 그냥 찢겨 나간 겁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엔 몇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자식이 된 거죠. 친척들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힘내라 이 소리 할 때마다 너무 거지 같았고 저희 할머니 우는 소리도 싫었어요. 아니 그냥 싫은 게 아니라 개 거지 같았습니다. 여하튼 그러다가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제가 중3이던 16살 때였는데요. 사실 저는 이때만 해도 너무나 순진하게 형이 이제 좀 나아졌구나 그래서 나를 다시 부르는구나 이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상황이 훨씬 더 악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그러니까 형 나이가 이때 18살입니다. 이제 덩치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엄마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를 몸빵용으로 소환했던 겁니다. 물건 들고 개 난리치며 온 집안을 다 때려 부수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이거는 레벨 1이에요. 한 번은 시칼을 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는데 이날 이후 우리 집엔 칼이랑 칼은 전부 다 사라졌죠. 그 대신 플라스틱 써는 빵칼 그걸 씁니다. 그랬는데 미친 이 칼도 사람 살과 되게 잘 썰려요. 한 번은 허벅지가 찢어져가지고 30반을 깨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엄마도 점점 변해가더군요. 처음엔 절대 때리지 마라 이러면서 울고불고 말렸지만 형이 마치 발정난 개처럼 그걸 덜렁거리면서 지 엄마도 못 알아보고 달려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복날 개패도 패도 엄마는 애써 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즈음부터는 형에 대한 희망,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희망을 가졌던 부모님들도 조금씩 변했어요. 현실이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결국에 시설에 맡기자 저희 아빠 입에서 먼저 나왔는데요. 엄마는 그래도 자식이야. 시설에 가면 밥도 안 먹이고 때린다고 하더라. 나는 절대 못 보낸다. 등등등 이런 소리를 했어요. 참고로 저요. 이때 진짜 엎을 뻔했는데 겨우 참았습니다. 그래요. 뉴스에 나오는 장애인 시설의 구타나 학대 이런 거 저도 듣고 알아요. 그래서 엄마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짜 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요. 사람을 무는 개도 열심히 훈련을 시키면 결국엔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자폐 1급은 절대 그게 안 돼요. 그냥 짐승입니다. 참고로 이건 절대로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의미 전달을 하기 위해 쓰는 말입니다. 안 됩니다. 야생이야. 여하튼 시설에 맡긴다 어쩐다 이러면서 맨날 부모님이 싸우는데 결말은 정말 뜬금없이 그리고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때가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방학이었는데요. 그날 저는 옥상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고 저희 엄마는 잠깐 화장실에 들어갔었는데 바로 그때였죠. 형이 지 혼자 대문을 열고 슝 나가버린 겁니다. 제가 봤어요. 그리고 시골길을 달리던 트럭에 치여 죽었는데 저는 그날을 10년이 더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빠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줄담배만 태우셨고 엄마는 그냥 멍하니 바닥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눈물을 흘리던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형을 죽게 만든 그 기사 아저씨뿐이었어요. 병원 응급실 옆에서 엉엉 울면서 사죄를 하셨는데 아이고 너무 갑작스러워서 미처 대처를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눈물로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비셨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때 이 아저씨에게 원망을 안 했습니다. 그냥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드는데 솔직히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진짜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절대 잊을 수가 없고 아마 이거는 제가 죽는 날까지 못 잊을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감히 차마 여쭤볼 수는 없었지만 이거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하튼 그날 있었던 일 저희 가족에겐 이제 금기가 됐고 가족들은 물론 친척들도 저희 형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게 현실이에요. 댓글 1번. 와 근데 이순이 진짜 불쌍한 게 관심이 필요할 때는 할머니 집에 맡겼다가 또 필요하니까 부르고 칼에 찔려 수술까지 했는데 시설은 또 안 된다 그러고 물론 자기들은 부모니까 참고 감당할 수 있는 거겠지만 그걸 다른 자식한테 강요하고 진짜 힘들었겠다. 대댓글. 맞아요. 너무 불쌍해. 자식 취급을 1도 못 받았지 뭐. 2번.
아, 마지막에 저 해방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슬프다. 3번. 저도 주변에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아는데 이게요, 여자애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런데 남자애는 힘이 엄청 세고 본능만 남아가지고 진짜 무섭거든. 감당 안 돼요. 4번. 쓰니네가 참 안타깝긴 하지만 솔직히 팽하가 아인슈타인 수준이라는 건 좀 과장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세월 자폐인들 수십 명을 만나봤는데 오히려 이 글에 나온 정도가 더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전체로 통계를 내면 어떨진 저도 알 수가 없지만 아무래도 이분은 그동안 쌓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래서 왠지 더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대댓글. 님이 어떤 이유로 만났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애초에 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그래.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걸 거예요. 심한 이들 되게 많고 또 그들은 밖에 안 나옵니다. 2번. 그렇지. 원글 정도면은 가족들이 절대 밖에 안 내보내줘. 나갔다가 어떤 일이 생길 줄 알고 그런 만큼 데스니가 만난 분들은 상태가 좋은 분들이었던 겁니다. 5번. 내가 봐왔던 자폐들은 안 지렸는데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있는데 이건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본 자폐는 그냥 애초에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자폐 수준인 거예요. 많이 호전되거나 본인이 본 게 전부고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댓글. 맞아요. 진짜 심한 건 대학병원 어린이 병동에 가야 겨우 한두 번 볼 수 있는 정도죠. 얼마 전에 덩치 큰 남자애 한 17살 그 정도 되는 애 한 번 봤는데 아빠랑 삼촌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힘으로 겨우 제압을 하더라고요. 아빠도 이렇게 밀리는데 엄마 컨트롤 안 되죠. 2번. 맞아요. 진짜 심한 사람들은 보기 힘들어. 서로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밖에 내보내진 않거든요. 6번. 그러니까 드라마랑 현실을 구분하자 이거네. 7번. 에휴, 그래. 이게 맞지. 드라마는 너무 판타지야. 참 안타깝다. 그 트럭 기사분도 또 쓰니 가족들도 그리고 죽은 쓰니 형도 그렇고 모두가 피해자네. 대댓글. 근데 트럭 기사님은 어찌 되셨 근데 트럭 기사님은 어찌 됐을까요? 특히 마지막에 당신 혼자만 우셨다는 게 참 마음 아프고 세상에 이런 비극이 또 있을까 싶네. 다들 너무 불쌍하다. 그렇죠. 뭐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렇게 별로 없죠. 뭐 저도 그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어느 정도로 뭐 이렇게 뭐 했는지는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네이트판도 그렇고 여기저기 보면은 그 이런 그 자폐 가족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튼 참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 사연도 참 너무 안타깝네요. 진짜 모두가 비극이다 모두가. 아유. 아 그리고 아무래도 내용이 조금 강한 만큼 뭐 본인 생각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댓글 달고 뭐 자기 이야기하고 본인 의견 피력하는 건 좋은데 절대로 반말로 싸우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런 댓글은 그냥 지우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